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투표일이기 때문에 오늘 종목 진단 해드리는 건데요. 자, 저도 이제 이거 올려놓고 이제 투표를 하러 갈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투표 잘 하시기 바라고요. 권리 행사 하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일찌감치 권리 행사 하시라고 또 종목 진단을 일찌감치 올려드리는 네, 그런 거랍니다. 자, 저의 이런 배려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온도 차이가 나는 2차전지 대장주. 자, LG화학은 많이 올랐는데 삼성 SDI는 좀 떨어졌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그런 관련주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었다가 지금 좀 떨어졌다가 움직이는 모습이긴 한데 그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KH건설이 갑자기 새로운 강자로 네, 부상되고 있는 모습인데 요것도 한번 볼 거고요. 자, 쌍용차 본 입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쌍방울 그룹하고 KG그룹하고 둘이서 이제 맞붙는다. 관건은 자금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누가 이길 거는 대충 아시죠? 네, 지금 일단 우선 인수 예정자가 이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입찰을 다시 하는 모습인데, 자, 이 부분에서도 뭐 쌍방울이 KG를 이길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요 얘기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LG화학 먼저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네, LG화학이 최근에 주가가 잘 올랐어요. 네. 그래서 LG화학 주가 상황을 좀 보시면은요, 일단은 5%나 올랐죠. 그리고 지금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이 5월 중반, 그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모습은 일단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뭐냐, 양극재 합작 법인에 대한 설립,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의 화유 코발트의 양극재 자회사인 B&M과 합작 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양극재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또 덩어리는 일단은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하지만 LG화학은 이제 양극재 이쪽 부분을 통해서 2차전지로 계속 연결시킨다 라는 식으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양극재 이야기는 예전에도 뭐 나왔었던 이야기고요. 그것 때문에 한번 더 움직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LG화학의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설립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좀 되는 거고요. 배터리 소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는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은 일단 해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이제 이 매물대 그 다음에 이 하락 추세를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죠. 지금 추세를 그어 본다라면요, 사실 이제 지난 2월달 그 다음에 3월달에 하락한 이 모습은 뭐냐면, 네, 약간의 오버슈팅입니다. 자, 추세는 일단 하향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진행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훅 치고 들어가는 모습은 뭐예요? 대체적으로 네, 언더슈팅. 자, 언더슈팅이라는 것은 과하게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하게 떨어졌다라면 그 즈음에서 바닥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원래대로 추세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요 지지라인 때 요 구간이 이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진단을 해드릴 때도 이런 얘기 해드렸죠. 골든크로스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상승을 하게 됐는데 단기적 반등 구간, 즉 저점 라인대에서 형성되는 그런 지지선과 그 다음에 고점 라인에 형성되는 저항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구간이 지금 요 자리 됩니다. 지금 60만원에 조금 넘어가는 구간이고요. 조금 과하게 보면 65만원. 이 자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매물이 몰려있는 그런 저점 지지대가 되기도 하고요. 추세의 상단 저항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반등이 진행된다면 일단 60만원 넘어서 65만원에 근접하는 모습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이후의 추세를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나와 있었던 재료, 그 다음에 뭐 지금이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부분들, 또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들으면 또 뭐 고평가 아니다 이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LG화학은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을 띄워주게 되면서 성장 동력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올라갔었던 주가를 아직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과 또 이 양극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주가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여전히 고평가라는 부분은 네, 떨쳐버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온 부분들을 절반밖에 이렇게 반납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게 맞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역시 논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은 단기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홀딩 더 하시고요. RSI 지표도 지금 아직 과매수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즈음 오면은 과매수 들어갈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일단 과매수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되 신규 매수 들어가시면 어렵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봐봤자 지금 10% 안쪽에 그런 상승률인데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 반등으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조건은 들어가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자, 지금 보면은 뭐 코스닥 쪽에 있었던 뭐 LNF든 뭐든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 좀 있고 한데 이게 조금 애매하죠. SDI는 지금 이 배터리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도 하고 실적도 좋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왜 얘만 떨어지나요? 라는 부분이죠. 지금 이 CT증권에서 CT그룹에서 삼성 SDI의 목표 주가를 확 낮췄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투자 의견을 셀로 바꿨죠. 네, CT증권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를 바꿨고요. 목표 주가가 그 전에 93만원이었는데 지금 48만원을 바꿨습니다. 48만원을 바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 더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상태로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거 외에는 지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다른 증권사들하고 서로 이제 얘기가 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SDI가 정말로 끝난 거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논란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다른 증권사에서는 실적이 계속 개선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CT에서는 그냥 죽여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 배터리 공장에 새롭게 뭐 3조 원대 투자하는 그런 얘기들 다 보면은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종목도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LG화학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기 좀 어려운 그런 구간에 진입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그냥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LG화학은 에너지 솔루션에서 넘겨줬지만 이 SDI는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일단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거나 배터리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수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간 건 납득이 가. 대신에 이 부분은 고평가에 대한 논란 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미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가격을 그렇게까지 낮출 필요가 있겠는가? 근데 48만원대라면 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복잡스러운 상황이죠. 그럴 때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요. 지금 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좀 보셔야 되겠죠.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면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은 조만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해소가 된다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추세가 하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향 추세로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상할 거 없겠죠. 그러면 다음번 지지가 어디냐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매물이 물량이 가장 몰려있는데 거의 45만원 구간. 그렇게 보면 CT증권이 이야기한 48만원대에 근접하는 모습 이 정도까지도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현재 시점이 뭐 하향 추세고 뭐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저 밑에까지 다시 처박힌다거나 신저가가 다시 나온다거나 그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까운 곳에 있는 지지라인대가 이 정도 지금 55만원 정도 형성될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일단 좀 지켜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55만원 지지라인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5만원 깨지면 일단 45만원까지는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는 매물대가 좀 두껍기 때문에 45만원대에서 지지를 받아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55만원 지켜진다라면 횡보를 통해서 반등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신규 접근은 재미없어요. 뭐 그냥 여기 55만원 지지가 되든 45만원가 떨어지든 다 재미가 없는 상황이라서 신규 접근은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은 55만원 위쪽에서는 그냥 계속 홀딩한다. 요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KH건설이 급등을 좀 보였어요. 네.
KH건설이 KH그룹 중에서도 이제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빠른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쭉쭉쭉. 근데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 이후에 저점 잡고 반등이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자, 지금 이런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특별하게 뭔 어떤 재료가 있었느냐? 뭐 그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쪽을 이제 재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 긴급 구호를 위한 어떤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전쟁이 일단 끝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KH건설도 이제 인도적 협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냥 테마로 엮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도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강력한 그런 어떤 수혜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뭐 아무리 그쪽 캐파가 크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전부 다 그 수주를 따내가지고 뭔가 거기서 대단한 것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관련 종목군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전쟁이 끝나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전쟁 이후의 상황들 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전쟁터가 아닌 구간에서의 어떤 그런 뭐 재건 이런 쪽을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는 모습들은 매수가 그만큼 들어와 줬다는 얘기인데, 이 구간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받아들이긴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계속 하락하던 주식이 갑자기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로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것들은 위에서 그냥 올려놓고 털어먹기 위한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따라가면은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자, 일단 이 종목은요, 아래쪽 매물대가 많은 구간을 일단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저항대에 걸려서 주가가 좀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를 통과시켰죠. 그래서 지금 1350원대가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50원 지지라인대고요. 그 위쪽 라인대에서는 그냥 계속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조금 애매한 구간일 것 같기는 한데,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1350원 위쪽 진행된다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다음번 저항대는 이쪽이 가장 많네요. 자, 2000원 정도가 가장 많으니까 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경우에 제법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황이 상승으로 계속 연결된다면 2000원 근접하는 구간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지고 계시면 그냥 홀딩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많이 올라가는데 나도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갭 상승한다거나 또는 뭐 포지션이 자꾸 변동성을 보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매수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점 대비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응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일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매수를 통해서 주가 올라나서 다시 저항을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고, 위쪽에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네, 떨어지더라도 1350원대 이상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아래로 떨어진다라면요, 그러면 약간 주의를 해야 되겠죠. 완전히 처박혀가지고 1350원이 아니라 1250원 이렇게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죠. 지금 20% 올랐다가 이게 또 떨어지면 10몇 프로씩 하락하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별하게 악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1350원 유지 라인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1350원만 하더라도요, 거의 10% 가까운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자, 도화 엔지니어링 보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대장처럼 올라갔었어요. 그랬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넘어가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없죠. 네, 지난번에 상승한 이후에 거래량 없이 지금 진행을 지 혼자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상태라면 끝난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위쪽에 저항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매도 의견 드렸었는데 그냥 적절히 팔아먹으셔도 상관없는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제법 많이 올라왔죠. 수익률이 제법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절히 팔아먹으셔도 되고, 또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테마가, 재료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그것도 괜찮은 모습일 수 있겠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 관련한 내용도 있어요. 네, 물론 작년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일본 쪽하고의 태양광 발전 관련한 그런 사업의 어떤 수주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설, 토목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만 봐서는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뛰었다는 거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긴 하겠죠. 지금은 이렇다 할 만한 어떤 대응 전략은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 맞아요. 그리고 만원대 지지가 있는데 만원만 깨지 않으면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상승했는데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네, 기대감을 좀 가져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매수는 지금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뭐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더라도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매수는 항상 저점에서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떠 있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시면은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격이 벌어진 상태는 매수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는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만원대 지지 보시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팔아먹으신 분들은 그냥 냅두세요. 네, 팔아먹으면 뭐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필요 없고요. 네, 팔아먹었으면 그냥 그걸로 배 두들기고 있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쌍용차 입찰 관련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쌍방울을 먼저 봐야 되겠죠. 네. 쌍방울이 지금 주가를 좀 돌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인수 각축전이 붙었다. 스토킹 호스라는 그런 독특한 방식을 또 채택을 했는데, 자, 지금 보면 인수 의향서를 지금 제출을 했어요. 인수 예정자가 있잖아요. KG그룹. 그런데 인수 예정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토킹 호스라는 그런 방법인데, 이 공개 매각 절차에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기업들은, 네, 다시 우선 인수자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냥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됐을 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 된다라면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가 될까요? 그냥 얘가 최종 낙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쌍방울이 과연 돈이 있겠는가? 지금 보면은 KG그룹이 일단은 우선 인수 예상자로 네, 진행된 부분은 뭐였냐면 자금력. 네, 자금력. 이 자금력이었거든요. 근데 쌍방울은 사실 자금력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뭐 자동차와의 연관관계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조금 애매해요. KG그룹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자동차에 관심 있는 쪽으로 인수를 해야지 이 지금 쌍용차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거나 차입금으로 인수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쌍용차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굉장히 납득이 가는 얘기죠. 네. 돈이 없는 상태에서 차입금을 이용해서 또는 쌍용차가 보유한 그 부동산 가치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네, 관심을 가지고서 인수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지금 쌍방울 그룹이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좀 덜 팔아먹었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좀 덜 팔아먹었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팔아먹는 어떤 효과들이 나오게 될 텐데 덜 팔아먹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입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까지죠. 네, 다음 주까지 진행되니까 그때까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9일, 네, 9일까지 인수 제안서를 내고, 네, 그 다음에 인수 제안서를 24일까지 받으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좀 빠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정고점 못 넘어간다고 생각해요. 네, 쌍용차가 낙찰을 받는 것도 문제예요. 쌍용차가 낙찰을 받는 것도 문제고 쌍용차가 낙찰을 받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게 속편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지금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또 입찰 단계에서 뭔가 또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기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닙니다.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630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630원. 그 다음에 뭐 광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바로 직전에 잡힌 저점대 광림 같은 경우는 1850원대 이 정도 해가지고 저점 잡고요. 이탈하면 무조건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KG케미칼 볼게요. KG케미칼은 실질적으로 컨소시엄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뭐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뭐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KG케미칼에서 보유한 현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에다가 KG ETS의 매각
매각대금, 환경에너지사업부로 매각했어요. 이 매각대금을 합쳐가지고 약 8,600억 원은 지금 확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으로의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다. 나는 쌍용차를 뭐 부동산 가치나 이런 걸 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KG 쪽이죠. 그런데 KG 쪽도 지금 사실은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저는 곱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 인수해서 못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뭐 인수해서 잘 되면 좋겠죠. 네, 잘 되면 좋은 거고 우리도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가 독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네, 쌍용차가 또 나와서 또 해주면 좋겠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좋은 부분인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죠. 얘는 지금 좀 뒤로 멀리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KG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시 된다고 하더라도 반짝 주가의 어떤 상승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네, 외국인이 들쭉날쭉 계속 그러고 있어요. 미쳤나봐요.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고 샀다 팔았다 왜 하고 있는 거지? 자, 아무튼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일단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에 대한 매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올려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KG ETS도 한번 볼까요? ETS. 이 기업은 좀 더 낫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컨소시엄의 대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네 사업부를 또 팔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추세를 보면은 우상향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쁘지 않죠? 추세 하단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상승의 가능성 열려있다. 꼭 그런 어떤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ETS에 대한 부분들은 추세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되겠죠. 네, 모빌리언스 같은 것도 볼까요? 모빌리언스가 실질적인 인수기업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일단, 네, 지난번에 시간에서도 올라갔었던 부분도 좀 있고 거래가 제법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면은 거래가 말라붙으면서 주가가 저점 유지하고 있거든요. 주가가 만약에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게 되면 이 종목이 가장 먼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스틸, 뭐 케미칼, ETS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겠지만 이 종목이 가장 뭐 인수 쪽에 유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확실한 거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빌리언스 밑으로 쌍용차가 들어간다면 쌍용차가 이 모빌리언스가 상승할 수 있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모든 것은 확정되지 않아서 불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아무튼 KG그룹들은 그래도 쌍방울 그룹과는 좀 다르게요. 예, 이 보니찰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주가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관련 종목들은 다 홀딩 하시는 게 유지할 것 같고요. 한 차례 정도는 다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네요. LG화학과 삼성SDI, KH건설, 도화엔지니어링, 쌍방울과 KG케미칼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 종목군들 대응 전략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잘 하시고요. 남은 주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이죠?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